642번입니다. 자, 다음 4차 방정식이 한 중건과 바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바로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좌변의 함수 그래프와 우변의 함수인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바로 한 중건과 그러면 접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그냥 두 개가 발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생각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K가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했죠? 이 마이너스 K를 이항해서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좌변의 그래프도 그리기 쉽게 우변의 그래프도 그리기 쉽게 놓아두어서 체크하는 게 낫다고 했죠. 물론 이렇게 y꼴 0으로 놓아도 똑같은 상태지만 우리는 k의 값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k를 이항하면 좌변은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 그리고 우변이 그냥 마이너스 k가 이항하면 플러스 k로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의 함수를 y로 붙이고 우변의 함수도 y로 붙인다면 이 좌변의 함수 바로 4차 함수와 우변의 함수인 y 꼴 k라는 상수 함수하고의 바로 교점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바로 교차하면서 만난다. 교차하면서 한다. 만나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바로 K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생각해 보기 위해서 바로 동함수를 바로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4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 그리고 플러스 24가 되죠. 이 동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모두 다 12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가 되어서 자, 이 3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x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 요 개수의 비례를 보면 1대2, 1대2죠. 그러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각각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꼴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x-2로 묶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수 x-2로 묶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죠. 따라서 x-1,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함수가 0이 되는 값이 x 이퀄 2, x 이퀄 1,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이 4차 함수는 자, 끝값이 3개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그림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2가 되고 여기가 x 이퀄 1이 되고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 여기가 1, x 이퀄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먼저 적어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y 꼴 k하고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된다? 중건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접해버리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극대값에서 접해버리고, 그리고 극소값 두 개가 있지만, 중건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x 이퀄 2s의 극소에서 접해버리면 어떤 형태가 되어버린다?
자, 첫 번째 위에는 여기가 중건이 되겠죠. 중건이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접혀버린다면 여기가 바로 중건이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접하는 부분 여기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으로 말한다면 바로 한 중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 직선 자체가 y 이꼴 무엇이 되면 되겠다. k가 되면 바로 한 중건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k 값은 바로 극대값의 y 값과 x 이꼴 2s의 극소값의 y 값이 바로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1을 대입해보면 여기에서 1을 대입해야 되겠죠.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맞죠?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플러스끼리 더하면 여기 27이 되고요.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13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극대값이 13이 되니까 K값이 바로 무엇일 때? 13일 때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x 이꼴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2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16이니까 16 곱하기 3 얼마가 되죠? 48이 되고요. 자, 2의 세제곱은 8인데 88이 마이너스 64가 되겠네요. 2의 제곱이 4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자, x자리 2를 넣으면 4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끼리 더해보세요. 양수끼리 더해보면 96이 되고요. 음수끼리 더해보면 마이너스 88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바로 96에서 88을 빼면 얼마가 된다? 8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x 이꼴 2에서의 극소값이 8이 되니까 그때 k도 무엇이 되면 되겠다? 8이 될 때 중근과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K값이 될 수 있는 실수값은 자 13일 때와 8이 되니까 그 K값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해를 구할 필요가 없고 그래프로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좌변의 그래프도 우리가 그리기 쉽게 우변의 그래프도 그리기 쉽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중근이면 접하면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바로 뭐다? 이 y꼴 k와 4차 함수가 교차하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 교점이 실근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43번입니다. 자, 다음 3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이라고 두고 자, 플러스 k를 이항해서 자, 마이너스 k로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좌변의 함수 바로 3차 함수와 우변의 함수인 y 이꼴 마이너스 k라는 바로 상수 함수하고의 바로 교점이 바로 몇 개 생기도록 두 개 생기도록 바로 k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좌변의 함수인 바로 이 3차 함수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면요. 자, 6x 제곱에 플러스 18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6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바로 x값은 0과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극대가 언제가 되겠다? x 이꼴 마이너스 3이고 극소가 바로 x 이꼴 0일 때가 바로 극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범위는요,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다? 1까지입니다.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여기니까 이 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1까지니까 1의 이 위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사실 여기가 바로 극대가 x 이꼴 마이너스 3일 때고 극소가 x 이꼴 0일 때니까 우리는 먼저 변곡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변곡점은 x좌표와 바로 극대의 x좌표와 극소의 x좌표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극대 극소에 바로 x값을 다 아니까 바로 뭐다? 자, 접선을 두 개 그어보겠습니다. 바로 극대에서도 접선을 그어보고 극소에서도 접선을 그어보면 바로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바로 교점, 접점, 변곡점, 그리고 접점, 교점이 바로 몇 대 몇 점 몇이다? 1대 1대 1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칸 차이가 얼마다? 2분의 3이죠. 자, 따라서 이 교점에서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교점은 마이너스 3에서 또 2분의 3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래프만 상관한다면 여기가 1.5니까 이런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1까지니까 요 그래프만 생각하겠다는 거죠. 요 그래프. 맞죠? 그런데 자, y꼴 마이너스 k라는 이 상수 함수와 요 범위에서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죠. 그러면 y꼴 마이너스 k가 어디에 상수 함수가 그려져야 된다. 요 사이에서 그려져야 되겠죠. 요 그래서 요게 바로 y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k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k는 바로 1에서의 함수값과 바로 0에서의 함수값, 극소값이죠. 그죠? 요 사이를 움직여 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자, 이 식에 대입해야 되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0입니다. 아, 그러니 이 점이 바로 원점이었다는 것입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0이었고, 자, 1에서의 함수값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1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1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k라는 이 상수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자 마이너스 k가 0이 되어 버리면 이 범위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자 바로 중근을 갖게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10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죠. 따라서 0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겠죠. 중간이니까. 그러나 11일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11일에는 이 꼴을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같은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11보다는 k가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은 이 범위가 될 때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등호가 한쪽에만 이 꼴이 있으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그냥 뭐 해주면 된다.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몇 개이 된다. 정수 K의 개수는 바로 11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44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이 한 중건과 바로 두 흑은을 갖도록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이지 말고 이 플러스 K를 이항한 다음에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k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k로 두면 되겠네요. 그럼 좌변의 함수 바로 이 4차 함수와 우변의 함수 y 꼴 마이너스 k라는 바로 상수 함수가 어떻게 되면 되겠다? 한중근이니까 바로 두 그래프가 접해야 되겠죠. 접해야 된다. 그리고 두 흑은이니까 바로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맞죠? 바로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은 바로 실근을 의미하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이 4차 함수와 바로 상수 함수가 바로 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바로 지점부터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도함수를 구해보면요. 4가 떨어지면 x세제곱 그리고 2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얘가 바로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0이 되니까 자,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x 세제곱이 되려면 자 여기 x 제곱이 되면 되고 x 제곱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x 제곱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x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항은 볼 필요 없고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 맞추기 형태로 하기가 좀 불편한 친구들은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는 바로 x 세제곱의 개수가 1, x 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죠. 그리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상수항은 2가 되잖아요. 그죠? 자, 얘를 무엇으로? 방금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었죠. 바로 근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로 나누어 줘야 된다. 맞죠? 조립제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적어줘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근을 적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1은 그대로 내려오고, 자, 곱하면 1이고, 더하면 1이죠. 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누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맞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데 이 2차식이 또다시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바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인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1과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자, 도함수가 바로 x 이꼴 1이라는 중근과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이 도함수의 0을 만드는 x값은 원래 함수로 말하면 x 이꼴 1에서 무엇이 된다?
바로 삼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극소나 극대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4차 함수를 봤을 때 바로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 여기가 1,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1, 1이 똑같은 건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요 1과 요 1이 붙으면 되니까 붙어주면 되겠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이 1에다가 갖다 붙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여기 1에서 바로 뭐 한다? 접해버리는 바로 돌고래 모양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므로 바로 이 극소가 바로 무엇이 되고 x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 바로 변곡 접점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1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려주려고 하는 이 y꼴 마이너스 k가 어디에 그려져야지 자 접하기만 하고 두 흑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딱 접하기만 해야 되니까 바로 이 극소 지점에서 딱 접해버리면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고 바로 3, 이 바로 중근이 나오고 그리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까 그 만나지 않는 것은 뭐로 처리하면 되겠다? 두 흑은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y꼴 마이너스 k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y꼴 마이너스 k면 무엇이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변곡 접점을 여기를 지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삼중근과 맞죠? 삼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때는 여기가 바로 한실근이 되고요. 바로 여기 x 이퀄 1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삼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 대한 극소값만 찾으면 되니까 그게 바로 마이너스 k가 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2를 도함수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함수에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16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바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4와 16이 약분되어서 4가 되고요. 자, 2와 4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4와 마이너스 4가 없어지니까 바로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여기에 바로 y값이 마이너스 6이 되므로 이 y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다? 6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645번입니다. 자, 다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 이 음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동일하게 남았는데 이 마이너스 k를 뭐 해서 이항해서 우리는 좌변을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만 놔두고 이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바로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이 4차 함수와
바로 y 콜 k라는 이 상수 함수하고의 바로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 방정식이 갖는다는 말은 두 그래프가 바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된다. 두 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엄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자, 먼저 도함수가 0이 되는, 즉, 극대 극소의 위치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해보면 바로 12x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83, 24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6x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우리 x 값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을 12로 나눌 수가 있고요. 12로 나누면서 양변을 x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x 제곱이 되겠네요. 1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x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1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고 x로 묶었죠. 이런 바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 2차식은 더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동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0과 3과 마이너스 1 바로 세 군데가 나타나니까 결론적으로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값 하나와 극소값 두 개가 생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극소가 x값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 1, 여기가 바로 0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3이 되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 0, 여기는 3이 돼야 되죠. 우리가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세 점을 찾아보니까 0하고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과 0은 가깝고 0하고 3은 바로 세 칸 차이니까 더 멀죠. 그 말은 이쪽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적게 쳐진다. 즉 오른쪽이 더 많이 쳐져야 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한 칸 차이고 세 칸 차이니까 자, 더 많이 차이가 날수록 밑으로 더 많이 쳐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3의 함수값보다 계산해 보면 당연히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랬으니까 바로 이 y 꼴 k라는 이 상수함수가 이 4차 함수하고의 교점이 바로 몇 개만 생기라? 두 개만 생겨야 되니까 자, 여기에 바로 y가 k가 되든지 또는 이 위에 y가 k가 되면 된다는 거죠. 요 y 꼴 k는 바로 누구와 누구 사이? 여기 있는 극소점과 여기 있는 극소점의 y 값, 그 차이에 바로 y 꼴 k가 들어오면 되고요. 자, 여기에 y 꼴 k는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지금 이 극대점, 즉, 이 극대점과 접해버리면 교점이 몇 개 생기죠? 바로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 형태가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값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다 구해보면요. 자, x 이퀄 0일 때 극대값부터 생각해보면 바로 y 이퀄 함수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0이네요. 따라서 이 점이 원점이 되면서 바로 이 x축 여기가 바로 무슨 축이 되어 버린다. 바로 이렇게 y축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첫 번째 여기서는 바로 k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k가 0보다 커버리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y 고 k와 k가 이 두 극소점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요.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짝수 제곱이니까 1이 되어서 3이 되고요. 여기는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11에서 18을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이 극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자, 3을 이제 대입해 보면 자, 3을 4제곱하고 이렇게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가만히 봤더니 여기가 지금 x제곱이 모든 항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서 여기는 3x 제곱이 되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18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 x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 얼마 된다? 9가 되고요. 자, 3을 대면 3의 제곱 9에다가 3, 9, 27이 되겠네요. 그리고 3을 대입하면 3, 8이 24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 곱하기 27에서 24를 빼버리면 3이 되고요. 3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고 9, 45에 9일은 9니까 마이너스 135가 이 3일 때 바로 무슨 값이 된다? 극소값 바로 마이너스 33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골 K는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 이 K는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35보다는 K 값이 크고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맞나요? 자, K가 마이너스 7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K가 마이너스 7이 되어버리면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중근을 가지게 되고요. 자, K가 마이너스 135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바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가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교차점이 없으니까.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마이너스 13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K보다는 마이너스 7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요. 자, 여기에서 0보다 큰 걸 구해놨죠. 또는 K는 바로 마이너스 13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바로 무엇을 물어보고 있다? 음의 정수 K의 개수만 물어보고 있죠. 자, 양수 K 값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양의 정수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음의 바로 정수의 개수만 묻는데 양쪽에 모두 다 이퀄이 없으므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5를 뺀 다음에 모두 다 이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 플러스가 되므로 135에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8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7개의 음의 정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646번입니다. 자, 4차 함수 fx의 도함수인 자, 3차 함수가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3차 함수 f 프라임 x는 바로 4차 함수 fx의 도함수죠. 자, 그럴 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y 꼴 fx의 그래프와 y 꼴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네 바로 교점이 나타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에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그죠?
부호를 가지고 fx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f 프라임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하고 알파와 베타에서는 증가하고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는 또다시 감소하고 감마보다 큰 쪽에서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알파, 베타, 감마에서는 바로 극대극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변곡점까지는 체크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항상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극대 도함수의 바로 극점에서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는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에서는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극점을 가지니까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증가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내려왔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려면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되면서 자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했으니까 또다시 증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면서 이 바로 x 이퀄 베타에서 다시 무엇을 갖는다? 바로 극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자, 그러면 사실 여기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요 증가하는 것은 요 부분의 넓이만큼 증가하고, 맞죠? 이제 베타에서 감마 사이는 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소한다? 이 넓이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 이쪽 플러스가 넓이가 더 큰지 마이너스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분의 넓이에 따라서 얘가 조금 적게 내려왔다가, 맞죠? 적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있죠, 그죠? 그- 이때는 이 플러스 쪽이 더 넓은 쪽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그 넓이만큼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은 이 플러스 쪽, 즉 알파와 베타와 이 사이와 이 도함수 부분의 넓이가 더 넓다면 여기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적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그림이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서 자, 그래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그림이 어디까지 내려온다? 바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저 감소하고 감소하는데 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므로 이때는 결론적으로 x 이퀄 베타에서 뭐가 된다? 바로 대칭축이 되어서 대칭성을 가지겠죠. 이번에는 여기가 더 마이너스 쪽 이 부분이 더 넓이가 넓다면 더 넓으면 더 많이 내려오겠죠. 더 많이 내려오서 이 감마에서 더 밑으로 처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넓이의 그 차이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로 극값이 극대 하나 극소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똑같게 내려온다면 대칭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조금 그림이 이상하네요. 대칭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오른쪽이 처지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fx의 그래프와 바로 누구하고의 교점, 바로 y 꼴 0,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네이치건. 그 말은 x축과의 교점 몇 개 생기나? 네 개 생기라. 그러면 바로 x축은 어디에 존재해야지만 네 개의 교점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존재해야지 교점이 어떻게 생긴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겠죠. 다른 곳은 되지 않죠. 즉, 여기 극대와 극소, 요 사이를 X축이 지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X축이 어디에? 여기에 지나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X축이 어디를 지나면 됩니까? 이번에는 자, 왼쪽의 극소와 극대 지점 요 사이를 X축이 지나가야지만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부호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부호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알파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죠. 맞습니까? 따라서 F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 값은 모두 다 X축보다 어떻게 돼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알파의 함수 값은 무엇이 된다? 세 개 모두 다 공이 F 알파의 Y 값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베타는 어때요? 베타는 모두 다 공이 극대가 베타니까, 그죠? 극대 지점이 베타니까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죠. 여기가 베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극대가 모두 다 베타인데 극대가 모두 다 베타가 되는데 극대값은 모두 다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f 베타는 무엇이 되면 된다? 양의 값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마지막으로 감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마도 모두 다 보니까 여기가 감마죠. 여기가 감마, 여기가 감마입니다. 그러면 이 감마에서는 극소값을 가지는데, 그죠? 극소값을 가지는데, 극소값이 모두 다 어떻습니까?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저 알파와 동일한 바로 X축 아래쪽에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감마에서 Y값, 바로 극소값도 무엇이 되면 되겠다? 바로 음의 값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 모두 다 공이 똑같이 극소값은 음수가 되고 극대값이 양수가 될 때 바로 오른쪽이 처지냐 왼쪽이 처지냐에 상관없이 또 대칭성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극대값의 양의 값을 가지고 극소값의 음의 값을 가지면 이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647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3차 함수예요. 자, 이 f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 즉, 이 fx의 절대값을 붙여 놓았네요. 그것과 바로 n과의 바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n은 자연수인데 n이 1이면 얘가 a1, n이 2면 A2, n이 3이면 A3, 1이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잖아요. 실근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바로 이 y꼴 fx의 절대값 그래프와 y꼴 l이라는 상수 함수하고의 바로 교점의 개수가 바로 an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시그마 K를 1에서 10까지의 AK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A1이라는 것은 n이 1일 때 이 절대값 그래프하고의 교점의 개수. n이 A2라는 것은 n이 2일 때니까 바로 이 절대값 함수와 y 꼴 2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죠.
따라서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3이 떨어지면 x제곱이 되고요. 자, 2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상수는 0이 되죠.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보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x 값은 마이너스 1과 3 두 군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3차 함수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말은 극대 극소가 된다는 거죠. 그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 극대 지점과 극소 지점의 x 값이 얼마가 각각 된다. 바로 작은 쪽이 극대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큰 쪽이 3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바로 극대는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 극소는 x 이꼴 3일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x축 아래쪽 부분을 전부 올려야 되니까 바로 x축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극값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부터 조사해 보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3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8에서 1을 빼면 7이죠. 7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하면 되니까 자, 7은 3분의 21이니까 바로 3분의 20이 바로 무엇이 된다? 극대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극소값은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겠죠? 3을 대입하면 바로 9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5가 되니까 9랑 9랑 없어지면 바로 극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7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죠. 그죠? 자, 따라서 x축은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양수와 음수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x축은 한 이 정도 이렇게 x축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여라? 바로 이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자, 어떻게 위로 접어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접어 올려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사실 x 이퀄 3에서 극소였는데 접어 올랐기 때문에 극대가 되면 이 점에 바로 y좌표는 얼마가 된다?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렸으니까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조금 예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은 1이니까 바로 변곡점은 바로 x 꼴 1인데 굳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변곡점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와 맞죠? 여기가 3분의 20, 극대가 3분의 20, 또 극대가 4가 되고 자, 극소는 이 점과 이 점, 이 점 모두 다 극소값은 0이 된다는 것. 바로 극소값도 3개가 생기네요.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A1부터 A10까지를 생각하면 되니까 먼저 y 꼴 1, n이 1일 때는 바로 교점이 몇 개 생기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극대가 조금 더 높고 여기가 조금 낮죠. 얘는 7보다 작고 조금 작고 얘는 4의 값을 가지니까 자, 따라서 n은 자연수니까 n이 1, 2, 3일 때까지는 교점이 몇 개 생기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기겠죠. 따라서 A1부터 시작해서 A3까지는 바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생긴다? 6개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자 n이 4가 돼버리면 y 꼴 4니까 그죠? 바로 여기에 요 나전 극대 요 점을 지나버리죠.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생겨버리겠습니까? 교점을 세려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중건도 하나로 취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이렇게 5개의 교점이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A4는 얼마가 된다?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 여기에 극대값이 3분의 20, 즉 7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가 4였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y꼴 뭐를 그릴 수 있다? 5를 그릴 수가 있고요. 또 y꼴 6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y꼴 5와 y꼴 6의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A5와 A6은 얼마가 된다? 바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7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부터는 이제 이 극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얘가 7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극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 절대값 그래프가 계속 이쪽은 증가하게 되니까 맞죠?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2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n이 7일 때, n이 8일 때, n이 9일 때, n이 10일 때까지는 교점이 몇 개 발생하겠습니까? 2개씩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7 이상부터는 자 모든 자연수 n, y 꼴 n과의 교점이 2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교점의 개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니까 자 6은 몇 개 있습니까? A1, A2, A3 모두 다 6이니까 6 곱하기 3이 되어서 얼마가 되고 18이 되고요. 자 A4는 5 하나 단독적이죠. 그리고 A5와 A6은 4개니까 바로 요 두 개가 4개니까 각각 4개씩 되어서 8개가 되고 7, 8, 90 이 네 개는 2개씩이 되니까 그죠? 바로 이 2개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8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8과 8을 더하면 16이니까 16 더하기 5를 하면 얼마 된다? 21이 되므로 18과 21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전체 바로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39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그마 자체를 또 해석을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죠? 자, 시그마는 K를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키워가면서 바로 몇 번째, 바로 10번째 한까지 A10까지 합을 구해달라. 즉, S10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첨자 이 n은 바로 뭐가 된다? 여기는 y 꼴 n과 같으니까 자연수 1부터 10까지 y 꼴 1부터 y 꼴 10까지의 상수 함수와 이 바로 절대값 그래프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카운트해 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648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fx를 추론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가나 조건을 생각해 보면 먼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f-x가 마이너스 fx다. 자, 마이너스가 깜짝같이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함수 방정식을 우리가 대수 파트부터 많이 공부했잖아요. 마이너스 x가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얘는 바로 원점 대칭 기함수죠. 그러면 3차 함수가 원점 대칭 기함수란 말은 바로 3차 함수는 바로 점대칭이잖아요. 무슨 점에 대한 점대칭입니까?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죠. 그러면
이 말은 변곡점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0,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3차 함수가 변곡점이 있는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극대극소가 있으면서 변곡점이 바로 원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접선의 기울기가 자, 0이 딱 되는 극값은 없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잖아요. 그죠? 요 점이 바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들은 이 점이 변곡점이죠. 그게 바로 원점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축과 Y축을 그려본다면 자,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변곡점의 바로 좌표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원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자, 홀수차 함수만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fx는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x 세제곱에 플러스 ax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자, 이 방법보다는 자, 보세요. 이렇게 설정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조건을 한번 더 읽어보면 이 fx 그래프를 뭐 해라?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려라는 말이겠죠. 자, 접어 올렸을 때 바로 이 절대값 그래프와 y 꼴 2라는 이 상수 함수하고가 서로 다른 자, 방정식에서 내실근이니까 네 개의 무엇이 생겨야 된다? 교점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형태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렸잖아요. 접어 올리면 바로 자, 이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 그래프 자체는 y 꼴 2와 절대로 네 점에서 교점이 생길 수가 없겠죠. 많아봤자 몇 개밖에 생길 수가 없다. 두 개밖에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 그래프는 모순이 되고 자, 이 부분을 접어 올린다면 이렇게 접어 올라갈 것이고 자, 이 바로 아래쪽 부분은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극점과 이 극점, 즉 극대와 극소가 바로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그 말은 바로 함수값이 뭐하다 똑같을 것입니다. 맞죠? 함수값이 바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딱 이 높이와 똑같이 이렇게 접어 올라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y 꼴 2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바로 네 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네 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이 아래쪽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 생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생기죠. 이 위쪽에 생기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러니 딱 어디에? 자, 원래 그래프의 극대 또 극소에서 접어오른 부분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자, 이 극대를 딱 지나는 순간 자, 교점이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극점, 여기 극점과 여기 교점하고 이렇게 네 개가 발생하겠죠. 자, 따라서 바로 y 꼴 2가 바로 어디가 돼야 된다? 여기가 바로 y 꼴 2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추론해야 되겠다? fx를 추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fx 그래프에서는 바로 극소값이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2가 접어 올라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바로 극대점이 두 개가 y값이 똑같아져서 바로 y 꼴 2와 교점이 4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원래 그래프로 본다면 원래 이 바로 3차 함수를 우리가 추론해 내야 되니까 이 3차 함수의 극대값은 2가 되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바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변곡점이 바로 이 x축 위에 있을 때 바로 극소까지의 요 간격과 그리고 여기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요 교점까지의 요 간격이 몇 대 몇이 된다? 바로 1대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3차 함수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요 극점, 즉 극소가 되는 요 극점의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점의 좌표는 1대 루트 3이 되니까 바로 루트 3a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바로 무엇? 바로 극대 지점의 x좌표는 바로 이 변곡점이 원점에 있기 때문에 이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에서 교점은 바로 마이너스 루트 3a가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fx를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다? x축과의 교점과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자, 세 점이 마이너스 루트 3a 그리고 원점이 하나 있죠. 그리고 루트 3회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원점 0과의 교점이 있으니까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자 x 이꼴 마이너스 루트 3회와의 교점이니까 x 플러스 루트 3회 그리고 루트 3회하고도 x축과의 교점이니까 x 마이너스 루트 3회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x 곱하기에 여기는 합차꼴이 되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dx 제곱하면 3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fx가 되고 그럼 여기서 a 값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x 이꼴 a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즉 극소 지점이 a,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아니면 극대 지점이 마이너스 a, 2가 되니까 이 3차 함수는 a,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a, 2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a를 대입하고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바로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 세제곱이 1이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극소점의 x좌표가 1이고 극대점의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점은 바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함수 fx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x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전개를 해버리면 합차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바로 함수 fx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F2를 구하면 되겠죠.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사실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여기서나 여기서나 여기서 모두 다 F2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2의 세제곱이 8이고 바로 2, 3은 6이 되어서 F2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는 것을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1대 루트 3의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 fx를 한번 추론해 봤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바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변곡점 자체가 0,0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fx를 추론할 때는 바로 1대 루트 3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극소의 x 값이 바로 a일 때 바로 y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바로 이 극대가 이 극소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절대값을 취하면 y 이꼴 2와 4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